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분비 대사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이고요.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임상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아직 여러 선생님들의 검토하고 사려 깊은 고찰이 필요한 그런 항목들이 좀 남아 있고요. 관련해서 워크숍이 여러 번 진행이 됐었는데 당뇨병 선별 기준을 조금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최신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좋은 성과가 나왔던 다수의 임상 연구들에 근거한 어떤 전향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조절 목표가 좀 추가된다든지 식사나 운동 같이 어떤 일상생활의 관리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유연성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당뇨병학회에서 진료 지침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순간에 아마 엿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에 좀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설정된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흥미로운 논문이 이제 우리나라 학회지에 좀 발표가 됐는데요. 연구 결과 굉장히 흥미로웠었던 것이 뭐냐면 선별 기준을 지금 나이를 낮추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나이를 낮췄을 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숫자의 당뇨병 환자들을 새로 찾을 수 있었다. 그런 결과는 35세 또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의 젊은 성인 모두는 혈당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선별 검사라는 건 결국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검사 그리고 저렴한 검사 그러면서도 질병의 고위험군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검사를 의미하거든요. 그거에 정반대되는 것이 이제 확진 검사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제 질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는 그런 기준이 될 건데요. 대신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비싸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기 어려운 검사거든요. 당뇨병의 선별 검사를 하면 결국 혈당, 당화혈색소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억세스할 수 있고 새로운 환자 발견에 대한 효용이 완전히 너무 크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기준을 내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디올로지 선생님들 위주로 좋은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특히 ASCVD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알았던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LDL 조절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조가 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조절 목표 그것이 이제 LDL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하고 명확하게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언급되던 위험인자 동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100 미만 이런 조절 목표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위험인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 초고위험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70보다 훨씬 더 낮은 적극적인 LDL 조절 목표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조가 지동맥학회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리얼월드 에비던스 그리고 여러 가지 RCT 결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다파글리플로진이라든지 엠파글리플로진을 이용한 어떤 키드니 아웃컴 연구, 그다음에 하트 페일리어 관련해서 베네핏을 봤던 그런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에비던스로 채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동반 질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군에 있어서 메폴민도 프라이머리 초이스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의 움직임이거든요.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목적에 있어서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때 이제 이슈가 됐던 저탄고지를 비롯해서 탄수화물 제한식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얘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불과 1, 2년 새에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에비던스들이 좀 나오게 되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제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용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가이드라인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에비던스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처럼 뭐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데도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도 최근 진료 지침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조금 아웃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담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새로운 식습관과 관련된 어떤 식사 중재요법이 가이드라인에 추가될 가능성이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혈당만 올라간다, 그리고 뭐 증상이 좀 뚜렷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라든지 조절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시간을 늦어지고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심화된 이후에야 이제 병원을 찾거나 검사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우리나라 국가 통계를 보면 당뇨병의 조절률이라든지 관리율 같은 것들이 수년째 계속 정체 상태고 생각보다 당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고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근거 기반의 치료하고 당뇨병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인 요령을 좀 잘 숙지하셔서 의료진 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환자들께서도 지금 선별검사 기준 같은 경우 위험인자를 가진 젊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혈당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강검진 뭐 적극적으로 좀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뭐 당뇨 관련해 갖고 인근의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할 수 있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